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가 남북 관계를 조금 대화와 어떤 제재 병행으로 조금 클릭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민간 교류라든지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 어제까지 보니까 대북 접촉 승인을 통일부가 해준 단체가 35개인가 그렇던데 여전히 북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좀 덧붙이면 지금 상황이 국제정치도 그렇지만 남과 북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남한은 상대적으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반북 여론이 많이 강해졌고요. 또 북한 역시나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렇게 긴급 군한 성격, 긴급 구호 성격의 어떤 외부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남과 북이 정말로 냉철하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교류 협력을 할 건지 민간 교류든 그게 인도적 지원이든 새로운 어떤 그 형식과 어떤 툴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 새 정부의 어떤 남북 교류 개선 방향, 정책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우리 고경빈 선생님이 정부에도 계셨으니까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대북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남북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적절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근거 없는 이유로 우리 남북 교류에 대한 여론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조금 더 과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북 제재의 성격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7차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는 유엔 헌장 41조에 근거한 즉 비군사적인 그 수단을 동원한 제재입니다. 경제 제재죠. 봉쇄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경제적인 교류 협력은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주의 보편 정신이라든가 올림픽 평화 정신 같은 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이런 제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남북교류 협력, 특히 민간교류 협력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인데요. 지금 핵 문제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기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그 가정을 해서 이를테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이럴 때 다른 나라들은 북한과 평화관계를 즉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핵무기 이외의 재래식 그 전력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고요. 이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또 적대 구조가 온전해 있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체제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평화체제로 들어갈 수 없고 또 북한이 현재 핵 포기를 어쨌든 명분상으로나마 이 평화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남북 민간 교류 협력은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고경빈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6.15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 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제기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지원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분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년들에게 우리의 통일 미래 세대들에게
북한을 넘어서는 또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꿈을 좀 가져봐라 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제안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적 협력과 지지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제약적인 측면들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난 8년 동안 형성됐던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문화 비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 교류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민간 교류나 정부 간의 교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얼마나 어떻게 잘 해나가냐에 따라서 남북 간 민간 교류,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8년 전에, 20년 전에 남북 교류를 했던 그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북한이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화가 도입되면서 우리와 많은 부분이 유사한 어떤 시장 경제화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시장 경제에 의존한 생활 양식들이 주민들 사이에 방법이 형성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의 어떤 욕구라든가 가치관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향후 남북 교류는 이들의 변화나 이들 어떤 북한 주민의 욕구의 변화나 생활 양식의 변화, 가치관을 고려한 새로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어떤 제재와 압박 중심에서 약간 교류 협력 쪽으로 한 클릭 지금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6.15라든가 14선언을 이행하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도 그 식당 여종업원들을 먼저 돌려보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이태희 위원장님 좀 여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 실험을 가지고 유엔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건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 선례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왜 유엔 제재에 반발하는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 실험은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첫 유엔 제재가 나올 때 우리는 나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건 똑같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번 했지만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규탄에 대해서 반발하는 형식으로 핵실험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로켓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쌍방향의 어떤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깨졌고 국제적으로는 로켓 실험에 대해서 규제하는 메커니즘이 없는데 유엔은 그걸 제재했죠. 물론 남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기 때문에 규탄하고 걱정하고 우려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국제사회에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근데 어떻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의해서 유엔 제재가 시작되면서 핵실험도 더 가속화됐고 유엔과 북한의 관계도 나빠졌고 더불어서 남북 관계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국제적인 시스템하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북한이 민간 교류 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합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정부가 민간 교류를 엄청 제재하고 있을 때도 북한은 전민족 대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실무 접촉해서 민간끼리 오히려 남측에서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웠는데도 애가 민간 교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자라고 합의한 바가 있는데 이제 와서 북한이 민간 교류나 접촉을 당국을 이유로 안 한다는 것은 솔직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민간은 좀 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전향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직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한 정부의 제안이 북한으로서는 믿었지 못하거나 아직까지는 분명한 진리를 확인할 수 없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 이게 유지될지 아니면 포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답군 우리 박사님께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최근에 어떤 민간 교류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보수 정당 쪽에서 오셨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방향선에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지나치게 이제 제재 압박 중심에서 또 이렇게 대화까지 병행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간단히 제출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제목 자체가 민간 교류 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제목자. 이 새로운이라 하는 게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새로운이라 하는 저 새로운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과연 얼마나 지금 나올까? 지금까지 봤을 때 저는 새로운이라기보다는 많은 것이 나와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해왔다는 것이지 과연 새로운 전혀 다른 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회적인 질문 속에서 보면 자 북측의 의도가 왜 저렇게 할까? 저는 간단하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금 이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선 문재인 정부가 새로 선진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거 9년 동안에 거의 교류 협력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우리 정부 자체도 지금 이제 겨우 시스템 자체도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 정비가 되어 있어야만 지금 과거의 그 선례를 보면은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남쪽에 어떤 식의 시스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저쪽에서 그 대응 인물들, 대응 시스템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한편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민주평통이죠. 민주평통 개혁 방안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북한의 당외 조직, 근로자 연맹이라든지 문화인 연맹, 예술가 동맹 등등 당외 조직들이 굉장히 많죠. 그 조직에 맞는 맞춤 형식으로 민주평통 조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서로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그 말씀 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류협력이라는 이 활동이나 또는 단체들 자체를 보면은 거의 그 다양한 것 같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몇 가지로 대결될 정도로 사실은 그 가지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복 출연이 많고 중복 활동이 많고 다 그런 식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교류 협력에 관련된 사람들 인물 누구 하면 다 드러납니다. 새로운 인물,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 보기 힘들 정도죠. 그 말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9년 동안
경직된 단계에서 이제 서서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아직 남쪽 차원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정비도 안 돼 있고 인물도 제대로 나서지도 않고 실제로도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지 또는 활동 방향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쪽에 나타난 것은 아직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는 남쪽하고 하지 않겠다 하는 차원보다는 아직은 조금 이쪽의 정비가 되는 데까지 기다려보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북한은 미북 관계, 북미 관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선순위지 남북 관계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지나치게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안보 관련 통일 간 이쪽의 이 시스템 정비, 이 정부 당국자 정비를 하는데 굉장히 늦었죠. 늦은 것 자체가 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면 제일 빨리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늦었던 것은 뭐 인사청문회 이런 등등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은 타이밍이 남북 관계가 미북 관계, 즉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우리 측의 이러한 어떤 요구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각 어떤 언론이나 이쪽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를 길들이게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반대를 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길들이기라보다는 오히려 우리 측의 지금 교류협력단체들이 이번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아까 30몇 군데 지금 통일부가 승인하고 또 서로 접촉 승인 내고 등등 하는 것 자체에서 오히려 북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쪽이 자기들 간보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뭐 내용도 별 것도 없이 또 그 간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진정성 같은 것을 제일 보지를 못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쪽에서 접촉할 때 북한이 원하는 걸 지금 나설 수가 없죠. 우리 자체는 정비가 안 되는데 뭘 통일부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시간적으로 이건 남북 교류협력을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아직은 시간이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남쪽의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교류협력 단체들이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서두르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낙구 위원장님, 뭐 교류협력을 한 스텝 늦춰가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권은민 변호사님, 이런 남한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 또 북한의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정책적으로 결합이 돼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습니다. 현재 상황은 북한의 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되고 있는 제재 국면입니다.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있고 또 나라별로 독자적인 제재가 진행 중인데 미국의 제재가 이제 특히 관심을 보이는데, 미국은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하고 5일 후에 바로 하원에서 대북 제재 이행 강화법을 채택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돈줄을 조이는 금융을 제재를 하고 또 경제 활동을 제재하는 아주 상당히 전방위적인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 국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제재를 자세히 보면 그 중에는 개성공단하고 관련 지어볼 만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근로자 관련해서 북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미국과 거래를 제한한다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 내에서 금융거래 또는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개성에는 우리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다시 재개할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북한 자체와 거래를 했을 때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을 단번에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재 대상이 아닌 사회 문화 분야에서 먼저 교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서
경제 분야로 넓혀가야 되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이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를 보면 예외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 근로자를 사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직접 근로자에게 직접 현지 통화로 지급하고 그 돈이 북한 정부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면 예외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조항에서는 북한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제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을 설득하고 그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방향은 우리가 원하고 또 인간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단계적으로 우선 현재의 제재와 충돌되지 않는 사회 문화를 먼저 시작하고 경제 제재는 순차적으로 하되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먼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부님 현장에서 많이 그동안 활동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최근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접촉 승인을 요청했고 또 방북 승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북측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북측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답답한 현실 중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 남북 교류 협력의 문제는 핵 개발을 꼭 하겠다는 의도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핵 개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 교류 협력이든 뭐 미국의 부서적 압박이든 인도주의적 지원이든 뭐 민간 지원 교류든 뭐 어떻든 간에 하겠다는 굉장한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심각하게 남은 문제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북측을 설득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은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교류 협력의 단절 상황은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변하는 사회 상황도 잘 살펴보면서 정말로 비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특별한 인도주의적인 그런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상황부터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좀 정부가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로 교류 협력의 재개 물꼬를 텄고요. 현재도 그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운동 단체나 관변단체 뭐 이런 데서 너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개하는데 너무 앞에 나서는 것보다 순수한 비정치적인 부분들 또 민족이 같이 아파하고 공유하는 부분들 아픔을 공유하는 부분들에 먼저 좀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